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균임금 관련해서는 프랑스 생명보험 사건을 대표적인 판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판례는 이제 작년 10월에 선고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꼭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뭔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겠죠. 근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견이 생기냐면요.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이견이 생깁니다. 유족이라고 하는 순간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들은 뭐뭐 있죠? 대표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산재보험 급여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유족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라는 거죠. 근로자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요. 2021년 6월 1일에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가 요 3일 사이에 버스 운행을 하다가 4차례나 사고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회사에선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묻겠죠.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고 이후 6월 12일에 근로자가 집에서 가출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것뿐만 아니라 요 기간에 이제 무단 결근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8일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망이 뭐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한번 보시면요. 망인, 사망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례나 사고를 일으켰고 비용 처리 문제 그리고 4차례 사고 발생했다면 당연히 징계도 좀 피하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다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업무상 재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근복이 근로자가 연락 두절돼서 사망돼서 업무상 재해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쟁점은 뭐가 됩니까? 업무상 재해 인지가 쟁점이 될 텐데 그건 이견이 없어요. 업무상 재해가 맞다라고 했고요. 뭐에 이견이 있냐면 유족이 주장하는 걸 한번 보세요. 산정 사유 발생일이 6월 12일이다. 공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았냐면요. 6월 18일. 그리고 6월 12일에서 6월 17일까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할 때 다 넣었거든요. 근데 유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가족이 사망하게 된 것은 이 사고 발생일, 보통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질병 판정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6월 10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업무상 정신 이상 상태로 인해서 무단결근한 이 6월 10일, 6월 17일까지 기간을 산정시 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쟁점은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시행령 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지를 쟁점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판례 한번 보시면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한 병재적 불이익 이런 스트레스로 자행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이 부상이나 사망,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왜냐하면 질병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언제? 자해행위를 한 날, 사망한 날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단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정신 이상 상태가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고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6월 11일까지 났지만 18일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 정확히 그게 발현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해행위를 한 날,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공단이 맞게 계산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근로자 현재 진단받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뭐 요양하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요양을 받은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되죠.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임금 감소 기간은 뭐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으로 산정 시 빼야 된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로자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연락 두절 후에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공단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임금 감소한 것은 뭐다? 시행령 2조 1항 4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서 요양한 기간에 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 법리 다시 한번 꼭 쟁점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망한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진단받은 게 없어요. 치료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진 것 자체로 뭔가 사고, 질병 판정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사고로,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고 중에 첫 번째 사고로 이 정신 이상 상태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사고인지 세 번째 사고인지 네 번째 사고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한 6월 18일로 보아야 되는 거고 유족 주장처럼 6월 10일 이미 가출할 때부터 정신 이상 상태였기 때문에 가출했을 거야 라는 거를 추정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사망한 그날이 돼야 된다. 이때부터였을 거야는 추정이잖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한편 정규직이 얼마 되지 않아 내 차례에 사고를 겪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로 보이고 그걸로 뭐 한 거예요? 무단결근. 그리고 6일 후에 이 자해행위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근로복지공단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가출한 6월 10일 무렵에는 이미 정산적 스트레스로 인식 능력이 낮아진 상태로 아마 가출할 정도면 버스 운행 업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간에 해당했기 때문에 뭐다?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꼭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업무상 재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언제부터? 가출한 시점부터는 이 스트레스로 뭐라고요?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실제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건 없지만 어때요? 요양을 했는지는 그냥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고 객관적으로는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 휴업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휴업하지 않았어도 어때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휴업한 기간에 준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포함한 건 어떻다?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쟁점된 거. 산정사유 발생일.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단을 받지 않았고 명확히 어떤 사고로 언제 정신 이상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6월 18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감소 기간. 이 임금 감소 기간은 휴업을 했습니까? 요양을 했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가출 시점으로부터는 뭐다? 정상 업무를 수행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요양을 위해서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요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게 맞을 거다. 요렇게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최신 판례인 만큼 꼭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